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오늘 좀 급락이 나와서 급하게 녹화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급락 전에 경고는 계속 드렸습니다. 먼저 10월 7일 4시간 봉에서 하락 다람쥐 캔들이 좀 명확하게 나왔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캔들의 신전에는 캔들이 나오고 바로 업로드를 했고,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 관전방에서도 힘이 강한 추색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모양도 임펄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파형을 이렇게 ABC 플랫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정확히 이렇게 플랫으로 파동이 나왔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제가 운영하는 캔들의 신전에서는 이런 플랫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어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여기쯤에서 녹화를 했었는데, 이렇게 직선적으로 올라간다면 이거는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라온다면 현물 매수는 20% 미만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고 하락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 하락에서 지정가에 걸어뒀던 매수 포지션이 전부 다 체결이 됐어요. 도지도 바로 어제 캔들의 신전 라이브에서 이렇게 ABC 플랫 가능성이 있어서 0.11부터 0.15 사이를 매수 포인트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들려드리는 게 바로 어제 캔들의 신전 라이브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그림이 어떤 그 이더의 카운팅과 사실 맞물리죠. 이렇게 오연터로 해서 애초에 여기를 C파 자리로 봤던 거는 맞고 여기를 C로 봤던 건 맞는데 지금 내려간다면 오연타가 가장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라이브에서 도지코인의 C파 하락 가능성을 봤죠. 여기에 이런 카운팅을 봤던 건 어제 뭐 급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한 8월부터 계속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길어졌죠. 이 매수 포인트에 걸어놨던 현물이 저는 전부 다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지뿐만 아니라 평소에 제가 보고 있었던 코인들 전부 다 기다리던 자리에서 매수가 됐어요. 매수 타점은 캔들의 신전, 명예의 신전에 모든 코인을 전부 다 공유를 했습니다. 말로만 매수를 했다고 또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매수된 이후에 이렇게 관전방에 업로드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때 저를 비웃으시던 분들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제가 원하는 타점에 도달을 해서 저는 아주 좋은 가격에 매수를 했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는 포지션이 완성이 됐어요. 저희 캔들의 신전에서도 제가 이렇게 하락 파동을 봤을 때 사실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어제 라이트코인을 제가 매수를 했는데 라이트코인도 여기서 30%, 수렴 하단에서 70%를 매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보수적인 투자자가 언제나 시장의 모든 변수에 대처를 할 수 있고 언제나 이기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7년, 21년 불장을 모두 다 크게 손실 보면서 경험했던 제가 다 경험을 해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불장에서도 곡소리가 안 나오고 스타트 됐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기다렸던 거죠. 물론 지금이 저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포지션인 건 분명합니다. 이제 대응하면서 지켜보면 되는 거죠. 이번 기회에 무조건 불장이라고 저를 조롱하고 비난하셨던 분들도 많이 깨닫는 게 있으실 겁니다. 입에서 나쁜 소리가 나오고 손에서 시작된 부정적인 글들이 다 본인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변수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비트와 이더를 먼저 할 건데 가장 좀 파동이 그래도 명확해 보이는 이더리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파동을 이렇게 봤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 차원에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에 잠깐만 복기를 해보면 여기를 ABC로 봤는데 마지막 이 C파동을 5파 연장 터미널로 봤어요. 그래서 터미널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되돌리는 것을 보고 여기가 A파라는 것을 좀 눈치를 챘죠. 물론 종료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 상승하는 파동이 추세 파동으로 안 보였죠. 그래서 지금은 올라간다면 임펄스로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이거는 그냥 B파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봤던 겁니다. 그리고 내려온 세부 파동도 보면 이거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첫 임펄스가 나왔을 때 이거는 임펄스이기 때문에 급하게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파동이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 때 1, 2, 3으로 내려가는 파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제가 명예의 신전 소통방에 남겼던 내용이
지금 내려가는 카운팅이 여기가 W고 여기가 X고 여기가 삼각수렴으로 빠지는 이중강세일 가능성을 봤죠. 이거는 제가 12시 21분에 채팅을 쳤던 내용입니다. 파동을 이렇게 봤어요. 자, 옆에다 놓고 똑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파동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게 여기를 뭐 임펄스로 해석한다든가 아니면 임펄스가 안 나오니까 이거 그냥 단순히 그냥 ABC로 끝났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파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이중강세 조정이었죠.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파동 분석의 격차가 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파동을 분석하는 이유죠. 연료 파동을 무시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평이나 뭐 매물대 다 뚫었기 때문에 이제 불장을 스타트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하락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항대를 다 뚫고 이평도 다 정배열인데 어떻게 여기서 하락을 예상을 하겠습니까? 모든 이론의 장단점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파동 이론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지금 올라온 것 자체가 하나의 플랫으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마지막 오파가 굉장히 좀 뭉개져서 나왔는데 여기를 일단 ABC로 보고 있어요. 이더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더를 두 가지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냐면 1, 2, 3, 4, 5로 가는 5연장 임펄스로 하나를 보고 있고 1, 2, 3, 4, 5로 올라가는 1연장 터미널에 대한 가능성 두 가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 문제는 얘가 이렇게 1연장 터미널이라면 여기서 파동이 안 끝났을 수도 있다. 어떻게 내려갈 수 있는가? 여기까지 하나의 플랫이 나온 거고 X로 한번 지금 상방으로 조정을 주고 Y로 또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 2000대를 갈 거예요. 그래서 2파가 여기서 끝나는 형태가 되겠죠. 3, 4, 5로 가는 1연장 터미널이 그래서 예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다면 자, 여기에 고점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5연장 임펄스에 대한 가능성은 없어요. 이렇게 가려면 이 1파의 고점을 훼손하면 안 되죠. 파동이 이렇게 5연장으로 올라가려면 사실 지금이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죠. 만약 지금이 하나의 플랫 이후에 다시 X로 상방 조정 주고 다시 Y로 빠진다면 이거는 잘 가봐야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매수를 했지만 만약에 지금 그림이 이상해지면 당연히 현물이라 할지라도 포지션을 일부를 정리할 마음이 당연히 있는 거죠. 플랫이 하나로 끝날지 아니면 X로 상방 조정 주고 또 한 번 뭔가 만들면서 이중 플랫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죠. 가능성을 열어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끝나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파동을 보면 비트코인은 사실 더 어렵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ABC라고 저는 보긴 하는데 마지막 C파에서 임펄스가 안 보이기 때문이죠. 여기가 고점부터 파동을 카운팅을 했을 때 뭔가 임펄스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의심을? 마찬가지로 비트도 똑같이 1, 2, 3, 4, 5로 갈 것인지 그럼 바로 불장을 갈 겁니다. 저점을 안 깨고 플랫이 나오고 X로 한 번 더 뭔가 조정을 주고 혹은 X파가 아니더라도 B파로 또 한 번 올라와서 이거 자체를 하나의 A파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B로 올라오고 한 번 더 C로 내리면서 다시 한 번 뺄 것인지 최대 이런 가능성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가 한번 봐야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터미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가정을 해보면 1연장 터미널은 이렇게 추세가 한 방향으로 모여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3이 여기서 끝났고 4가 이런 데서 뭐 끝나고 5로 올라가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파가 여기서 끝났는지 아니면 X로 조정 주고 한 번 더 내려가는지 이거는 몰라요. 만약에 근데 4파가 이렇게 길어진다면 연말 불장이 없다는 얘기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는 풀매수는 다 됐습니다. 올라가는 게 영 시원치 않고 뭐 알트도 힘이 없으면 포지션을 조금 덜어내야겠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포지션을 저는 100% 덜어내기보다는 내려오면 더 매수하는 방향으로 잡을 겁니다. 만약 파동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다면 이제 곧 불장이 스타트가 되겠죠. X로 상방 조정 주고 4파가 내려온다면 더 지루하고 답답한 장세가 이어질 거예요. 알트는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이 4파가 마무리가 되면 다시 5파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럼 4파의 어떤 그 도달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끝났을 수도 있고 X로 한번 조정을 주고 또 내린다면 유력한 구간이 한 97에서 98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파 대비해서 4파의 길이가
0.618인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 98 정도, 97 정도 요 사이가 만약에 다시 온다면 여기가 파동이 마무리될 수 있는 유력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끝났을 수도 있고 한 파동 더 내릴 수도 있는데 내린다면 이 자리가 가능성이 높은 저점이라는 얘기죠. 제가 보는 파동은 현재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물을 다 샀지만 본전 가격에 온다면 일부는 덜어낼 계획이에요. 갑작스러운 급락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급락은 제가 관점방에도 남겼지만 자연재해와 다름이 없습니다. 실력과 무관하게 방향 한번 틀리면 그냥 청산이거든요. 여러분들 지정가를 다 스탑을 걸고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응을 안 거신 분들은 알트를 2배로만 잡았어도 대부분 다 청산이 나셨을 거예요. 자책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7년 넘게 코인판에 있으면서 이런 이벤트를 정말 손에 꼽게 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나온 겁니다. 그만큼 불장에 대한 어떤 확신과 기대 심리가 강했기 때문이겠죠. 그때를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파동이 X를 주고 한 번 더 내릴지 아니면 이대로 상승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면 사실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동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관점은 제가 텔레그램에 중요한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